먼저 터널에서의 개척 관리입니다. 터널의 공법은 라튼 공법과 TBM 공법, 실드 공법, 메사 실드라든지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공법은 라튼 공법과 TBM 공법, 실드 공법 등이 있습니다. 라튼 공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법입니다. 주로 안반과 토사 집안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라튼 공법은 먼저 발파, 막장면에 화약을 장량해서 발파를 하고, 그리고 발파를 생긴 버럭을 처리하고, 그리고 막장면에 붙어있는 부석을 제거합니다. 부석들을 제거해야 쇼크리드 다슬 후에 베니가 떴기 때문에 부석들을 제거하고, 부석 제거 후 쇼크리트를 다슬합니다. 막장 적백부에 쇼크리트를 다슬하고, 그리고 측백부에 락볼트를 시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청량을 해서 장량을 하고 발파를 합니다. TBM 공법은 이렇게 터널 보링 머신을 이용해서 굴착하는 방법입니다. TBM 공법과 실드 공법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연약 지반을 터널 보링 머신으로 하는지 안반 지반을 하는지 그 차이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약 지반을 터널 보링 머신으로 시공하는 경우는 실드 공법이라 하고, 안반 터널 보링 머신으로 시공하는 경우는 TBM이라고 합니다. 터널 개척 관리의 주목적은 터널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과 터널이 안전한지 불안한지를 평가하는 것, 그리고 굴착 타입의 적정성 평가와 변경입니다. 굴착 타입을 1타입, 2타입, 3타입, 4타입, 5타입으로 나눠서 보강 방법이 다릅니다. 보강 방법과 굴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터널 개척 결과를 이용해서 그 굴착 타입을 결정하고 변경합니다. 그리고 터널에서의 어떤 개척치와 보강 방법들은 경험치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터널은 경험치에 의한 설계이기 때문에 이런 개척 결과를 축적해서 차후 설계 및 해석에 활용을 합니다. 터널 개척은 일상 개척과 정밀 개척, 유지 관리 개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상 개척은 타입별로 일정 간격으로 측정하는 개척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밀 개척, 비개척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대표단면에 대해서 각 타입의 대표단면에 대해서 설치하는 개척기입니다. 일상 개척은 또 세부적으로 객내 가탄 조사, 내공 변이, 천단 치마, 락볼트 인발 시험이 있습니다. 객내 관찰 조사로서 터널 타입을 결정하고 터널 천단과 내공 등으로 터널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단면 개축은 지중 변이계, 락볼트 착륙계, 쇼크리트 응력계가 있습니다. 지중 변이계는 유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개측기입니다. 유한 능력을 측정해서 락볼트 길이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락볼트 충격계는 락볼트 걸리는 충격을 측정하여 락볼트의 수량이 적정한지, 락볼트 충격이 초과하게 되면 락볼트를 더 시공해야 되고, 충격에 여유가 있으면 락볼트 시공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쇼크리트 응력계는 쇼트에 걸리는 응력을 측정하여 쇼크리트 단면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계층에는 강생서 내공 변이 측정, 콘크리트 응력계, 철근 응력계, 간극수압계, 가속도계 등을 설치합니다. 광센서 내공 변이계는 말 그대로 터널 내공을 측정하는 계측기고, 콘크리트 응력계는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의 응력을 측정하는 계측기입니다. 철근 응력계는 철근이 보강된 라이닝에
철근의 응력을 측정하는 거고, 간극 수압계는 터널은 방수 터널과 배수 터널이 있습니다. 그 라인 배면의 어떤 수압을 측정해서 원 설계 목적에 맞게 수압이 걸리고 있는지 측정을 하는 계측기입니다. 가속도계는 터널의 진동을 측정하여 유지관리 및 분석에 활용하는 계측기입니다. 이 터널 첨단 치마계를 터널 첨단에 이렇게 설치해서 첨단 치마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터널 상방 굴착 시 어깨부에 내공을 설치하여 내공 배니, 첨단부와 어깨부의 내공 배니 등을 측정하는 내공 배니계, 그리고 하반 굴착 시 하반 측백부에 내공 배니계를 설치하여 내공 배니계를 측정할 수 있고, 천단과 내공 배니까지의 내공 배니를 측정하는 내공 배니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락볼트 충격계를 이렇게 천정부와 어깨부 그리고 하반 굴착부에 설치를 하고, 치중 배니계도 마찬가지로 천정부와 어깨부, 하반 굴착부에 설치하여 락볼트 길이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치중 배니계는 이완 영역을 평가하여 락볼트 길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계측기고, 락볼트 충격계는 락볼트에 걸리는 충격을 측정해서 락볼트 수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계측기입니다. 내공 배니계는 터널 측백부에 이렇게 타겟을 설치하여 내공의 배니를 측정하는 계측기입니다. 천단부에 타겟을 설치하여 천단치마를 측정하고, 그리고 천단치마와 내공 사이의 거리를, 내공과 내공 사이의 거리, 천단치마 핀과 내공 사이의 거리들을 측정하여 내공 배니를 측정하는 계측기입니다. 치중 배니계는 유인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이완 영역을,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완 영역을 측정하여 락볼트 길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계측기입니다. 락볼트 충격계는 락볼트 충격을 측정하여 이렇게 락볼트와 유사한 재질을 사용하여 락볼트 충격을 측정하여 락볼트 보강 수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계측기입니다. 쇼크리트 응력계는 쇼크리트 탓을 전에 설치하여 쇼크리트 두께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계측기입니다. 쇼크리트 응력이 크게 걸리면 쇼크리트 두께를 증가시키고, 그걸로도 부족할 경우 락볼트를 증가시켜 쇼크리트에 걸리는 힘을 감소시킵니다. 터널에서 계측 빈도는 수렴될 때까지는 1일 1회, 보통 근데 7일에서 일주일에서 14일 지나면 배니가 수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7일에서 14일까지는 1일 1회. 근데 이거는 시간 기준이 아니고 수렴되기 전에는 1일 1회를 해야 되고, 수렴되는 경향이 보이면 이렇게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계측의 종료는 배니 수렴 후 2개월에서 3개월 후로 됩니다. 그리고 막장면과의 거리 또한 5D 이상 떨어진 계측기에 대해서는 계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각 기간마다 조금씩 수렴에 대한, 계측 종료에 대한 어떤 기준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 수렴 기준도 반드시 배니량이 수렴한 이후에 어떤 기관과
그 이격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이격거리를 5D 이상 이격거리가 있는 상태이고 이 3개월이 지난데도 변이가 주간 단위로 2mm 이상이 발생하면 대책 수립 후 또 일정 기간 개측을 해야 됩니다. 개측 관리 기준입니다. 터널에서 있던 개측 관리 기준치는 경험치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치 자료를 주로 사용하는데 경험치에 의한 관리 기준은 일본과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어떤 경험치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쇼크립 등력계와 락볼트 충격계의 경우 락볼트는 한국 강도를 이용하여 관리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쇼크리트도 설계 기준 압축 강도를 이용해서 관리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량적인 어떤 개측 관리 기준은 경험치에서 이렇게 레벨을 단계별로 설정하여 주의와 위험 단계의 단계별로 설정하여 관리를 합니다. 터널 일상 개측 항목 중에 막장 관찰이 있습니다. 막장 관찰은 RMR과 QC댐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건 RMR 분류법입니다. RMR 분류법은 크게 5가지 항목을 평가해서 이 평점들을 점수하여 타입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무게람의 암석 강도, 주로 무게람의 암석 강도는 슈미트 해머를 해서 현장에서 슈미트 해머를 이용해서 일축 압축 강도나 점화점 강도로 변환합니다. 일축 압축 강도로 변환해서 그 점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QD로서 이렇게 점수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고, 그리고 전리간격. 전리간격은 전리와 전리 사이의 어떤 간격을 말합니다. 전리가 많이 발달해 있으면 점수가 낮게 나오고, 전리가 많이 발달 안에 있으면 이렇게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전리의 상태가 아주 충진물도 많고 하면 점수가 낮게 나오고, 전리 표면이 거칠어서 전단 장력이 크면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하수의 상태에 따라서도 이렇게 점수를 부여합니다. 전리 상태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기준입니다.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불륜성면 길이에 따라서, 그리고 길이에 따라서 또 평가를 달리하고, 불륜성면의 간격, 그리고 거칠기, 불륜성면의 거칠기, 충전물, 그리고 불륜성면의 풍화 정도 등에 따라서 점수를 달리 배점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리의 방향이 터널 진행 방향과 연관시켜 불리한 경우, 안전성에 유리한 경우 등을 나누어서 또 평가를 합니다. 불륜성의 방향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렇게 보정을 합니다. 그 RMR 분류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평가에서 보강 패턴을 결정하게 됩니다. 1등급은 아주 집안 상태가 아주 좋으니까 무지보 상태로 하고, 굴진 길이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한 막장의 굴진 길이를 1등급 같은 경우는 더 크게 4m 뭐 이렇게 크게 할 수 있고, 아주 불량한 경우에는 뭐
타입이 좋으면 시공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 타입이 나쁘면 시공 속도가 아주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 타입의 결정은 공사비와도 아주 큰 연관성이 있고, 안정성에도 아주 큰 영향성이 있습니다. 막장 관찰 결과는 타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그리고 키블록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막장 관찰 결과에 따라서 지보 패턴이 바뀌고, 랍볼드 수량 조정이라든지 굴진 속도의 조절, 보조공법, 보강공법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막장 관찰 결과는 아주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개측 관리 기준이 초과되면 주의 단계에서 원인 분석하고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위험 단계에서는 그 응급 대책과 추가 보강 방법에 대해서 추가 보강을 실시해야 됩니다. 개측 결과의 활용 방안입니다. 터널에서는, 특히 도로 터널은 쌍터널로 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선행 터널을 먼저 굴진해서 이 선행 터널의 어떤 개측 결과를 후행 터널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행 터널의 막장 관찰 결과라든지 변이 개측 결과를 이용해서 후행 터널의 타입과 보강량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강 패턴, 굴진 속도 등을 결정하여 후행 터널을 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선행 변이를 개척하여 지표면과 막장의 전방에 대한 선행 개측 결과를 이용하여 막장 전방의 지반 상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표 지마핑과 선진 수평 경사계 등을 이용하여 막장 전방 지반 상태 등을 예측할 수 있고, 터널의 경우 발파 후 막장면에서 개측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발팟이 발생하는 초기 변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프로그램과 기존 개측지를 엮여서 초기 변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터널 막장에서 관찰된 전리 상태로 키블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막장면에 관찰된 전리, 이렇게 관찰된 전리를 연장하여 생성되는 키블록을 예측하여 막장 붕괴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막장 관찰 결과는 타입을 결정하고 굴착 방식을 결정한 아주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사전에 붕괴 활동을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측 항목입니다. 그리고 막장 관찰 결과 안반의 전리거동이 우세한 경우 락볼트의 보강은 전리면에 수직한 방향에 가깝게 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집안의 거동이 전리가 아주 심하든지 토사라든지, 그래서 토사의 거동에 가까울 경우 시스템 볼트를 시공하여 아칭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터널에서의 단층 파쇄들을 예측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층을 만나면 터널이 붕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전방에 단층이 있을 것을 예측하면 사전에 전방을 보강 후 터널을 굴착할 수 있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층 파쇄대는 예전에 큰 압력을 받았든지 열 변성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층 파쇄대 주변에서는 변성함이 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단층 파쇄대 주변에는 단층 파쇄대와 가까워질수록 전리가 심해집니다. 터널 굴착 시 변성함의 출현과 전리의 어떤 증가, 량 등을 보고 단층 파쇄대가 의심될 경우, 전방에 단층 파쇄대가 의심될 경우 선진 수평 보링을 이용하여 단층 파쇄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터널의 붕괴 사례는 이런 경구부와 막장면에서의 붕괴 사례가 많습니다. 막장면에서의 붕괴 사례가 많습니다. 이상 터널 강의를 마치고 그 사면에서의 계측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면에서의 붕괴 유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평면 파괴, 세기 파괴, 전도 파괴, 원호 파괴입니다. 먼저 평면 파괴는 안반이 이렇게 평면을 따라서 파괴되는 형태를 평면 파괴를 합니다. 이 평면 파괴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현장에서 전리를 관찰하여 전리의 주양과 경사를 관찰해서 평사 투영에 의해서 평면 파괴 가능성을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평면 형태로 안반이 파괴되는 것을 평면 파괴를 합니다. 현장에서 굴착고 이런 전리를 관찰해서 여기서 부분적으로 평면 파괴했지만 요 전체적인 평면 파괴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 발파를 하고 사면 절치를 하다 보면 이런 전리를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리를 통해서 전리의 주양과 경사를 측정하여 평사투영법으로 평면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된 걸로 평가 항목을 토질 시험 결과 등을 이용해서 한계 평행 해석을 하여 평면 파괴가 일어날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원호 파괴는 토사 지반이나 전리가 아주 심한 안반에서 발생하는 파괴 형태입니다. 토사 지반에서 이렇게 원호 형태의 파괴가 일어납니다. 세기 파괴입니다. 안반의 두 전리면이 교차하여 이런 세기 형태의 어떤 파괴를 세기 파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면 굴착 후 전리의 주양과 경사를 측정하여 평사투영법으로 세기 파괴 가능성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기 파괴 가능성이 있으면 한계 평행 해석을 통해서 세기 파괴의 확률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기 파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세기 파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전도 파괴입니다. 전도는 앞으로 전도되는 파괴 형태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리의 주양과 경사를 측정하여 평사투영으로 전도 파괴의 유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도 파괴가 이렇게 블록이 앞으로 전도에서 파괴되는 파괴를 전도 파괴라고 합니다. 사면 대처공법은 크게 보호공법과 보강공법이 있습니다. 보호공법은 우수나 포화 진행 등으로
흙깎이 비탈면의 안전율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법을 보호공법이랍니다. 보강공법은 사면의 활동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보강공과 활동력을 감소시키는 보강공이 있습니다. 사면을 굴착하고 보강공과 보호공을 설치하는 중에 개척의 관리를 통해서 보강의 적정성과 사면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면 개척관리 개척 항목은 지표면 변형과 변이를 개척하는 항목, 시중의 변형과 변이를 개척하는 항목, 작용 외력을 개척하는 항목, 내부 응력을 개척하는 항목, 구조물의 변형과 변이를 개척하는 항목, 그리고 지하수 변동을 개척하는 항목, 그리고 사면에 있어서는 강우량이 아주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강우량이 많은 경우 사면 붕괴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강우량에 대한 계측 자료도 필요합니다. 지표면 변형과 변동을 측정하는 경우는 지표면 신축계, 지반 경사계, 전도 스위치, 금지선식 낙석 금지기, 변이 타격 측량, 지표 치마핀 측량, GPS 측량 등이 있습니다. 지중의 변형과 변이를 측정하는 항목에는 지중경사계, 고정식 지중경사계, 지중변이계, 작용 외력을 측정하는 계측계는 토합계, 하중계 등이 있습니다. 내부 응력을 측정하는 계측계는 변형 게이지, 락볼트, 네일링 충격계, 구조물의 변형과 변이를 측정하는 항목에는 구조물 표면 경사계, 광파 측량, 그리고 지중 경사계, 크랙 게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위 변동은 지하수위계, 간극수압계, 기상자료는 우량계, 적설량계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표면 신축계는 사면 활동 가상 파괴선 내부와 외부에 고정점을 두고 가상활동면 내부와 외부에 고정점을 둬야 됩니다. 가상활동면을 따라서 변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상활동면 내부와 외부에 지점을 두고 케이블을 이용하여 와이어를 이용하여 변행량을 측정하는 계측기입니다. 그 와이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관을 설치하고 보호관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뚝을 시공합니다. 귤기계 및 경사계를 이용해서 구조물 변이라든지 연속적으로 집안에 설치해서 집안에 연속적으로 설치하면 집안 변이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이 타겟을 구조물이나 사면에 설치하여 비탈면의 어떤 변이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표 치마핀, 사면 부위에 어떤 치마라든지 측정을 위한 지표 표면 핀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GPS 측량, 비탈면의 경우 수풀이 우거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형이 험하고 수풀이 우거진 경우가 많아서 연속적인 측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기준점을 설치하여 GPS를 활용해서 좌표 측량으로서 변이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중경사계, 흙막이나 연락 집안에서 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사면 그 활동부 내부에 설치를 하여 활동부의 거동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중변이계,
지중 배내개는 그 가상활동면 바깥까지 설치를 하여 바깥까지 천공을 해서 설치를 하여 가상활동면 바깥 경관청까지 설치를 하여 유한 영역을 가상활동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토합계는 옹백 구조물 등에 설치를 하여 옹백 구조물에 작용하는 압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드셀, 사면보강, 앵커 등에 설치를 하여 앵커에 걸리는 충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근 응력계 또는 변행률 게이지입니다. 네일이나 락볼트 그리고 옹벽 등에 설치를 하여 옹벽 등의 철근에 설치하여 철근의 응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일에 부착해서 네일의 응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네일에 이렇게 부착해서 하면 네일 응력을 측정해서 네일 수량이 적정한지 아니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하 수익의 간극수학계.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